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오늘은 주말 영상이니까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상승분이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파동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보겠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를 보게 되시면 2.42% 상승하면서 지수가 6,977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7,000포인트 못 넘겼죠. 7,000포인트 저항이라서 여기 못 넘겼으니까 다시 5,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이 파동 마감이 안 됐어요. 어중간한 자리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게 되시면 0.38% 상승해줬죠. 코스닥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도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급 쏠림 다시 시작이니까 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가지고 있어야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가지고 가지만 여기에 몰빵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매하시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하이닉스 안 쳐다봅니다. 영상에서도 좀 이쪽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좋은 건 삼성전자가 차트가 훨씬 좋다고. 매매 전략에 관해서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20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120선이 기존의 지지 구간이었죠. 여기서 수렴 만들고 한번 하방으로 강하게 뺀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박으로 갈 거냐? 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갈 거면 여기에서 한번 올렸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분이 남았다는 거겠죠. 제가 계속 공통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는 O파동이 될 수도 있고 B파동이 될 수도 있다. 아직 파동 마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다시 5,000포인트 가는 이런 그림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0만원, 400만원 간다면서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갈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꺾일지 아니면은 올라갈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다시 5,000포인트 가는 그림은 나올 수도 있다. 상방 하방 항상 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분 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40선 이 보라색 이평선에서 저항 맞고 한번 눌렸었죠. 다시 말아 올리고 있죠. 보통 마감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꼬리 달면서 강하게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지면서 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죠.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장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시면 어떤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방어가 나오는 구간이 850포인트죠. 이 구간 깨지 않고 위에서 마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존에 저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을 지키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의 형태를 봤을 때는 양봉의 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방으로 꺾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캔들은 바닥 자리에서 나와야 좋긴 합니다. 새벽형 캔들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다람쥐라고 음봉을 먹는 양봉이 장악 형태로 나오게 되면서 이 뒤로 도지 캔들이 연결이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 지금 자리 이렇게만 딱 봐도 이제 양봉 나오는 그림이 나와야 좀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바닥 자리에서 나와야 정도 확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850포인트를 지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900포인트는 한번 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가니까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에요. 코스피가 또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이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코스피가 간다고 코스닥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 수급 쏠림 때문에 코스닥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안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갈 건 다 가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꺾이더라도 갈 종목들은 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종목들이 그래도 하락분 대비 50% 정도는 회복을 해줬어요. 절반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절반만큼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자리가 뭐라고요? 눌림목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매매 전략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그렇게 달아주시더라고요. 댓글 보시면 자 이렇게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눌림이 없으면 돌파할 때마다 매수 전략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뭡니까? 불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뚫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가 커집니다. 평단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번 쭉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안 가지고 가고 있어요. 눌림이 있을 때마다 돌파를 한다는 건 언제 눌릴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금을 챙기게 된다면 이걸 또 장기 투자하는 계좌로 넘길 수가 있겠죠. 지금
지금 장에서는 저는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을 좋아합니다. 굳이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그 외에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목이 궁금하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리딩이 안 되니까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공부 목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종목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종목이야 뭐 공유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종목 하나 찾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차트를 몇 개를 보는지 아세요? 하루에 차트를 300개 이상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종목이 5개밖에 안 돼요. 5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많으면 뭐 10개가 될 때도 있고. 그럼 또 이 안에서 10개 다 삽니까? 아니죠. 또 줄이겠죠. 한 3개, 2개. 최대한 좋은 종목을 골라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 노고가 들어간 종목을 드리고 싶을까요? 그건 아니죠. 저도 이제 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서 당하고 뭐 했던 걸 가르쳐 드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본인만의 전략을 세워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걸 물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솔직히 종목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거 어차피 말씀드리면 또 변동성 생기고 뭐 지지선이 뚫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돌파했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 또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요?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알려면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건 제가 매매가 끝난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미리 살 종목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매매가 끝난 종목들을 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나는 매수를 했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도지로 마감을 해줬죠.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항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마감을 해줬지만 자 이렇게 수평선 그거 보게 되면 저항 자리에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추세선 이탈하면서 저항 맞았던 구간들 그리고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면서도 저항 맞고 있는 구간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차트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느냐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하락할 때도 삼성전자를 매매를 했었고 지금 자리에서도 삼성전자가 차트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보게 되시면 170만원 못 들고 있죠. 다시 삼성전자 봐보세요. 이미 저항이었던 구간 돌파를 했죠. 뭐가 더 좋아 보여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겠죠. 여러분 차트를 볼 때는 물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업사이드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먹을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20% 30%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30% 갈 수 있는 걸 사고 싶으시겠죠. 그쵸? 많이 먹으면 나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 30% 오른다고 해서 하방으로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30% 먹을 수 있고 30% 빠질 수 있는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래서 하이닉스 샀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봐보세요. 이 자리에서 샀다고 하면 하방으로 빠질 수 있는 거랑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랑 이미 저항 구간을 뚫었으면 이 구간은 다시 뭐가 된다고요? 지지가 된다고요. 손절 라인이 더 짧아지잖아요. 하단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먹을 게 좀 적더라도 안전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리스크가 적은 대장을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드릴 때도 대장을 꼭 보고 그 뒤에 후발주를 보고 아래 소형주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튼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대형주 이거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게 올라갈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초록색 이평선 보이세요? 이거 62평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보게 되면 이 가격대가 29만원 정도가 됩니다. 일봉상에서 장기 이평선은 전부 다 정배열 상태이고 익해봐야 120선에 60선밖에 없는데 이 구간 돌파하면은 또 정배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선 자리가 어느 정도 최종 저항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60선이 29만원 저 체크하시고 60분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60분봉상에서 마지막 장기 이평선 482평선 자리가 어딥니까? 28만원 부근이죠. 이 자리 돌파하면은 그 위로는 이평선이 없는 상태죠. 다시 정배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29만원 체크했었죠. 자 이 자리 봐보세요. 상단에 있는 이평선 여기 저항 맞았던 자리 지지 받았던 자리죠. 여기에서도 저항 맞았던 자리예요. 30만원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29만원에서 30만원 자리를 최종 저항 자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돌파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정고점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30만원을 돌파하는지 보는 게 최종 과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간단하죠? 지금 돌파 자리 다 뚫었으니까 눌림목 자리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뭐 26만원 자리랑 24만원 자리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겠죠. 그 아래서는 어디서든 뭐 지지 받았고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피보나치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일단 패스를 할게요. 자 하이닉스 다시 봐보세요. 170만원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죠? 자 이렇게 다시 봐보세요. 뚫었어요? 못 뚫었죠? 이거 뚫어야 갈 수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제 입 아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지 자리였고 지금 자리에서 뭐라고요? 저항 자리라고요. 이거 뚫어야 갈 수가 있다고요. 이 자리 뚫게 되면은 그
위로 뭐 190만원, 200만원, 210만원, 230만원, 250만원 저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죠? 저희 확대해 드릴까요? 자,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지금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물대 벌써 하단 자리 있죠. 170만원짜리가. 그 위로 매물대 상단 자리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250만원짜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 그어 드릴게요. 정말 친절하죠? 여기 파란 선, 여기 보이세요? 여기 가격대 250만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물대인 거예요. 겁나게 두꺼워요.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자리가 저는 이 장기 평선들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라색 242평선 자리가 189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480선 자리가 2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차 저항 자리는 190만원에서 200만원짜리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열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가장 힘든 저항 자리는 210에서 230만원짜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 구간이 20만원, 30만원 단위 점점 이게 넓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매물대가 많고 저항 자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여기 맞고 떨어진다, 여기 맞고 떨어진다. 하나만 긋게 되면 확률도 극히 낮아지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체크가 가장 좋습니다. 매물대가 어느 정도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0만원 뚫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 주 역시 170만원을 뚫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체크해드렸죠. 코스닥 지수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왜 대장을 봐야 되느냐, 왜 자꾸 대장을 강조하느냐. 대장이 상대적으로 못 갈 수는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라는 대장 종목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최종 수익률이 100%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B라는 종목이 있어요. B는 중소형주예요. 후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다가 한 번에 쭉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종 수익률이 똑같이 100%라고 할게요. C라는 소형주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적고 주식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아래로 애초에 변동성이 매우 컸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수렴을 하더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A라는 대장주, 이 같은 섹터잖아요. A라는 대장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튀는 부분이 있어요. 피레침을 계속해서 써줍니다. 오늘 상한가가 쓰니까 내일은 간다 이랬는데 상한가 치고서 꼬리 달고 또 내려오고, 꼬리 달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종목이에요. 주주들은 미치겠죠. 답답합니다. 이 박스권 근처에 갔을 때, 저항자리 갔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팔고 나니까 미친듯이 올라가요.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옵니다. 최종 수익률이 300%라고 할게요. 자, A, B, C 어떤 종목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C 사고 싶겠죠. C가 많이 가니까. 이 기간만 버티면 나는 300%라는 최종 수익률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못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종 수익률이 300%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 내부에서 A라는 종목이 굳건하게 올라갈 때, B라는 종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치고 올라갈 때, C라는 종목은 위아래로 40%, 30%라는 변동성을 주면서 흔드는데 이걸 버틸 수 있냐고요? 저는 못 버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절 깡통 차게 되는 거고, 돈 더 넣고 미수 신용 써가지고 나중에 한번 크게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다른 종목들 또 이런 종목 찾게 되겠죠? 300%짜리. 그러면 2배, 3배 된 시드를 가지고 또 같은 종목을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 털린다니까요. 결국에는 깡통이에요. 이걸 제가 안 해봤겠냐고요? 몇 번을 해봤습니다. 안 돼요. 이런 종목 안 쳐다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깡통 찼을 때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70만원에서 얼마 만들었는지 아세요? 3,500만원 만들었어요. 미수랑 신용 써가지고 단타에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3,500만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이렇게 만들고 또 깡통 차요. 의미 없어요. 급등주를 찾을 게 아니라 대장주를 찾아야 됩니다. 대장주를 찾아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광 섹터가 3월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때 매매 뭐 하셨어요? 뭐 SE에너지도 있고요, OCI 홀딩스도 있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 이토닉스도 있고, 이것저것 많죠? 많은데 여러분은 매매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일단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했습니다. 한화 솔루션도 있죠. 근데 한화는 제가 보기 전에 이미 올라가지고 이건 안 건드렸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어디서 샀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샀어요. 여기에서 사서 이만큼 먹고 그 뒤로 짤막하게 눌림목 자리에서 계속 진입을 했습니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안 깨졌잖아요. 눌림목 자리가 확실하잖아요. 이런 자리 들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대장주 가지고 단타를 해도 되고요. SK 이토닉스 여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이거 어디에서 봤냐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매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때 했어요. 3월에 매매를 했고, 처음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와가지고 중간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추세 꺾여가지고. 내렸을 때 어디에서 샀느냐? 여기에서 샀어요. 26,000원. 26,000원에서 매수해서 어디서 매도했느냐? 여기에서 매도했습니다. 꼬리 보고 내려오는 거 보고 매도했어요. 이 뒤로는 욕심 안 냈습니다. 눌림목 자리 진입 안 했습니다. 안 쳐다봤어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지금 2조 가까이 되죠? 제가 처음 봤을 때가 1조가 안 됐어요. 한 9천억 정도? 1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1조짜리도 2배를 가요. 얘도 봐보세요. 지금 8만원, 9만원 자리에서 들어갔다 해도 2배 넘게 올랐죠. 대장이 역할을 해주잖아요. 잘 가잖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S에너지 봐볼게요. 어때요? 위아래로 엄청 흔들죠. 지금
지금 이 자리만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한 번에 상승이 치고 올라와요. 시가총액 보세요. 267억이죠. 지금 1,000원 아래서 1,700원까지 왔다가 다시 1,000원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갑니까? 2,400원까지 가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하고 싶으세요? 이거 버틸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안 털리고 다 끝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먹는다고 봐요. 1,000원에서 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3배를 주잖아요. 3배 못 먹는다고요. 이 자리에서도 끝까지 욕심 부리면서 이거 5,000원 간다, 7,000원 간다, 10,000원 간다, 이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절대 못 먹어요. 1조짜리를 보고 5천억 위를 보더라도 먹을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하루에 5%, 10% 진짜 많이 올라봐야 10% 오르잖아요. 이걸 누군가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뭐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변동성이 작습니까? 안 작죠. 빠질 때는 6%, 7%씩 빠졌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쨌든 매도를 해야 돈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매도하고 출금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이걸 죽을 때까지 팔지 않을 거야. 나는 아들 주고 나중에 딸 줄 거야. 이거 정말 옳지 않아요. 결국에는 매도해야 내 돈이 되는 건데 10년을 가지고 있어서 2배를 먹고 3배를 먹었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운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자리에서 사고 안 쳐다봤잖아요. 적립식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쳐다보셨잖아요. 이거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냥 삼성전자 우리나라 1위 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우리나라 2위 기업, 나 이거 사놓고서 묵혀둘게 이러고 나중 가서 오르면 뭐 때문에 올랐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때 올라가지고 HBM 때문에 오릅니다. 뭐 때문에 오릅니다. 반도체 앞으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때 와서 공부하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 종목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언급을 드리잖아요. 다른 거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깨우치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여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면 대장주만 사도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요. APR 봐보세요. 저는 이거 안 샀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시장을 이만큼만 보지 마세요. 좀 넓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만약에 리딩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이런 거 안 드립니다. 애초에 이거 드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제 전략에 관해서 좀 답이 되셨겠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더 이상은 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